시작합시다. 고등학교 1학년 24년 9월 30번 지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인데 제가 소집을 했죠. 오늘 어제까지 저희가 29번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29번이 어떤 내용이었었죠? 조직과 관련된 내용,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이 나네요. 또 기계적 구조, 또 유기적 구조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30번부터 32번까지는 나가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의 주제문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위한 도로체계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만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도 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은 없어요. 필자가 말을 너무 그냥 자유롭게 해서 중심 소재를 찾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내용 위주로 한번 잡아보는 걸로 하고요. 인명여고 더 상승에서 나왔던 내용과 조금 비슷하게 들어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excellent alternative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훌륭한 대안점은, 멋진 대안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멋진 대안은. 자, 무슨 대안입니까? To calming traffic.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to가 ing를 지금 끌고 나왔다라는 거는 얘가 전치사의 to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to 부정사의 to였다면 ing가 없겠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올게요. 참 멋진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분하게 하는 것.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쵸? 무엇을 조금 차분하게 하냐? 트래픽, 교통이죠. 교통을 차분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멋진 대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통을 차분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통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자동차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체제가 복잡하죠. 그렇게 복잡한 교통체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멋진 대안은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강하죠. 교통 자체를 없애는 거래요. 임명여고한테 여쭤봐도 괜찮아요? 더 상승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었죠. 맞지 않나요? 이번 시험범위 아닙니까? 교통 관련해서 자동차가 막 늘어나는데 그거를 규제를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쵸? 교통 자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교통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통을 없앤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도시들은 리저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처음에 저 혼자 공부할 때 이걸 바보같이 봤어요. 제가 리저브로 봐야 되는데 이걸 리버스로 봐버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암만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생김새가 지금 비슷해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리버스가 뭐냐면 되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리저브입니다. 제가 요거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리저브는 어떤 뜻입니까? 일단은 예약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보유하다, 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 보통 우리가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하면 예약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eserve 자체가 예약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교통을 완전히 없앤다? 무슨 말이죠? 어떤 도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연결망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무엇에? 도로들과 길거리들의 많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도로와 길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볼게요. 도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길거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전거를 위한, 그리고 pedestrians, 처음 들어보나? 보행자라는 뜻이에요. 자전거를 위한 도로도 많이 있고 또 보행자들을 위한 도로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한 도로도 많이 가지고 있냐면 occasional service vehic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 해설본에서 보면은 수시 운송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비스 차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시 서비스 차량. 설명이 조금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occasional이라는 거는 가끔씩의 라는 뜻이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고 베이클은 운송수단이 돼서 차량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버스 같은 거예요, 버스. 여러분 그 우리 학원 앞에 4번 버스랑 111-2번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1초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 시간대마다 가끔씩 돌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버스나 택시와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통이 줄어든 게 보이나요? 교통이 제거된 게 보입니까?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아니라요. 누구를 위한? 자전거,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버스와 같은 도로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복잡한 교통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건 자동차를 위한 도로를 까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위한 도로,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도로, 때에 따라서는 버스를 위한 도로를 까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겠죠. This, 이러한 것은 motivates 목적어 투부정사. 이러한 것은 장려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도록 장려해요. 여행이라기보다는 이동하도록 장려합니다. by bike,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도록 장려하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도록 장려합니다. 콤마 ing.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이렇게요. 됐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만들죠. 길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쌩쌩 돌아다니는 대한민국들보다 이렇게 자전거를 위한 도로들이 많이 있다면은 혼잡한 교통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길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조금만 더 가고 정리를 할게요. As bicycle become more popular in a city. 이제 자전거들이 이렇게 되면서 자전거가 어떻게 되죠? 더 인기 있어지면서 도시에서 자전거들이 더 인기 있어지면서 맞는 말입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전거로 이동하도록 사람들에게 장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차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라고 하게 되면 자전거의 인기가 급증하게 되면서 계획자들은 누구겠어? 도시계획자겠죠, 이제요. 도시계획자들은 can convert 할 수 있습니다. 우리 convert라는 단어 중요해서 잡고 가겠습니다. convert 어떤 뜻입니까? 전환하다 라는 뜻이에요.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자전거가 도시에서 더 인기가 있어지면서 도시계획자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more automobile lanes and entire states를 이렇게 하도록 바꿀 수 있다. 가볼까요? 오토모바일은 그냥 자동차예요. 더 많은 자동차의 도로들과 전체의 길거리들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전거가 더 많아지게 되면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To accommodate 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accommodate는 수용하다, 포함시키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more of them. 그것들을 더 많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거리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대요. 자, 여기서 them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더 많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와 길거리 전체를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동차 도로, 차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레인스니까 차선과 길거리 전체를 자전거를 위해서 더 많은 자전거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죠.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하고 가봅시다. 지금 보니까 도로를, 교통이죠. 교통을 안정화하는 방법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예 교통을 없애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극단적이긴 했어요. 그쵸? 교통을 없앤다라는 게 무슨 일이었었냐면 자동차와 관련된 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그래서 자동차 차선을 어떻게 하는 걸까? 얘는 줄이고, 그쵸? 자전거라든지 그리고 보행자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수시 서비스 차량과 같은 수요는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혼잡한 교통을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맞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방금 본 것처럼 길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안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모두를 위해서 길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혹시 대한민국이 그런가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원 앞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학원 앞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 있는 쪽이요. 자동차 거기 내리막길이거든요. 거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우리가 이런 도시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형이 네덜란드 사람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 네덜란드에 가게 되면은 거긴 자동차가 없대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다 자전거로 다닌대요. 그래서 아마 이 지문은 대한민국과 관련된 지문이기보다는 유럽권 국가인 것 같아요. 교통이 너무나도 혼잡하니까 자전거, 보행자, 때로는 조그만 버스, 이런 것과 관련된 길거리를 차라리 가시는 게 낫더라. 그렇게 되면은 자전거가 더 인기가 있어지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니까 비교적 안전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동차 도로들과 많은 길거리들을 자전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그러면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윤서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현승이한테 여쭤볼게요. 현승이가 배가 고파서요,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천천히 와요. 한 50분 걸려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자전거라는 건 좋긴 해요. 그죠? 자전거는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운송수단은 더 필요할걸요? 그래서 이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nevertheless가 의미하는 게 뭔 줄 알겠어요? 이서야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자전거 진짜 좋긴 해. 그렇죠? 그리고 도로를 많이 바꿔놨어. 자전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bikeable cities 이게 요런 단어까지 외워야 되는 싶은데 자전거를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좋은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건 느낌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잡아요. 느낌으로. 심지어 가장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도시들은 여전히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자동차 차선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터베이클 그냥 자동차라고 하면 됩니다. 자동용 운송수단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동차 차선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한 걸걸요. 무엇을 위한? 택시를 위한 차선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emergency vehicles라고 얘기를 하면은 삐용삐용 응급 차량들 그리고 배달 트럭들을 위한 자동차 차선들이 여전히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다쳤어요.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안 오고요. 경찰이 자전거 타고 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환자를 싣고 천천히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점이 생겼나요? 자전거 좋아요. 환경적입니다.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필요점이 생겼었죠. 자전거도 괜찮긴 하나 자동차 도로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나왔었나? 방금 본 것처럼 택시, 응급차량, 배달 서비스의 트럭 같은 경우 이러한 자동차 차선도 여전히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인정을 합니다. 자전거도 좋긴 하죠. 자전거도 좋긴 하지만 글쎄 차량용 도로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 문장 가게 되면은 그 배달용 트럭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긴 해요. 배달 운송수단들, 트럭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배달을 하는 트럭들은 어떠합니까? 더 자주 무엇의 대상이에요? of animals. 요거 각주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원한, 증오, 미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쌤, 이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은 운전 안 해서 잘 모르긴 한데요. 제가 이 배달용 트럭 때문에요. 제가 딱지를 한번 뗀 적이 있거든요. 제 차가 SUV 높은 차인데요. 그 배달용 트럭이 쿠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게 크잖아요. 그게 제 앞에 가면은요, 신호등이 안 보여요, 신호등이. 그래서 그 차 따라가다가요, 물론 이게 제 잘못도 있죠, 물론요.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따라가다가요, 신호 위반으로 제가 딱지 한번 뗐어요. 7만 원인가 9만 원인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싫어요. 배달용 트럭들이요, 미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맞는 말이죠. 어느 정도는 느낌이 와요. 하지만 자, 여기서 그것들은 누구고? 배달용 트럭들은 실제로 어떠합니까? 실제로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슨 말이야? 배달 트럭 꼭 필요해. 왜? 또 조심. to ing. 전치사 to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alternative to랑 성격이 똑같네. 그쵸?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까? 만드는 데 있어서 도시들을 더 푸르르게,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아직까지는요. 선생님, 트럭이 환경 친화적인가요? 트럭이 도시를 어떻게 친화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모르겠지만 배달용 트럭 같은 경우는 일단 미움의 대상이긴 해요. 하지만 무엇에 중요하다? 방금 본 것처럼 여기 부분 도시를 푸르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푸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주제문에 써놨었죠. 근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시연아, 저는요. 왜냐면 다음 문장을 아직 안 읽었잖아요. 배달용 트럭이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드냐. 왜냐면은 아까 나비가 질문했었나요? 탄소 발자국 많이 생기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친환경적이냐? 이제부터 나와요. 자, 이제 중심 소재는 자전거에서 배달용 트럭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안전한 도시에서 친환경적인 도시로 가면 됩니다. 이거는 아름이하고 정로가 잘하는 지문이에요. 23년 9월 41, 2번 지문에서 이거랑 비슷한 게 나왔었거든요. 해볼까요? 꽉! 이게 타이틀이니까 꽉! 옴짝달싹 못하게! 아주 그냥,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했었나요?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짐이 찬, 이런 느낌. 짐이 가득 찬 배달용 트럭은 됐습니까? 엄청나게 오밀조밀하게 짐이 꽉 찬 배달용 트럭은 어떻습니까? far more efficient. 비강구가 중간에 꼈나 봐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트랜스포터. 진짜 운송수단입니다. 왜냐면 이 트랜스포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운송하다, 나르다, 이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수단,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무엇을 운송하는데 나야? 오브 굿즈, 제품이죠. 상품의 효율적인 운송수단입니다. 뭐보다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Several hybrids carrying a few shopping bags each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몇 가지 하이브리드 운송수단보다. 하이브리드 운송수단은 어떤 겁니까? 이거야말로 환경 친화적인 겁니다. 이를테면 전기자동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친환경적인 제품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래. 왜냐면은 그 하이브리드가 뭐 하고 있냐면 옮기고 있거든. 무엇을? a 뒤에 복수명사 나왔나요? a 뒤에 복수명사 A 빠지면 안 되고 little 되면은 복수 못 받겠죠? 조심. 무엇을 나르고 있는 몇 가지의 쇼핑백들을 나르고 있는 됐습니까? 그 자동차 한 대 한 대당 몇 가지의 쇼핑백들만 나르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들보다 많은 상품을 운송하고 있는 짐이 꽉 찬 트럭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더라. 그러게 맞는 말이네. 도시를 푸르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제가 트럭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에요. 짐이 이만큼 찼어요. 꽉 찼네. 그리고 어떤 차량이 나왔었죠? 하이브리드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작아요. 그런데 얘는 에게 짐을 이만큼밖에 안 실었어요. 자, 그럼 뭐가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한 번 운송할 때 이왕 갈 거 많이 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건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조그만 트럭은 어떻죠? 아무래도 용량이 적으니까는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짐이 꽉 찬 트럭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제품의 운송수단일 수 있겠죠. 뭐보다요? 몇 가지의 제품들을 운송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들보다 꽉 찬 트럭이 더 효율적일 거예요. 저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러게 한 번 이동할 때 그냥 확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걸로 50번을 더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럭 얘기에서 조금 더 발전이 돼요. 조금 더 발전. distributing부터 시작해서 잡아놓고 갈까요? 일단 여기 ing 나왔고요. 콤마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서로 어울리겠네. 여긴 좀 조심해야 돼, 예린아.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수일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수일치의 조건이죠. 얘가 주어니까요. 그리고 언로 목적어, 투부정사도 지금 같이 따라 나오고 있고요. 결론만 보면 됩니다. 이제는 distributing 이렇게 얘기를 하냐. 원래 distribute가 이게 나눠주다, 분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뭐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음식을 운송하는 것은 이렇게도 괜찮고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뭐 이것도 괜찮을 거야. 됐어요? 나눠주는 거니까. 배송하는 것은 뭐를? 음식을 배송하고 다른 제품들을 배송해. 어디로 배송해, 정로야? 근처에 있는, 이게 이웃에 있는도 맞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벤더스에게 이러한 것들을 배달해 주는 것은, 자, 벤더 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상인이에요, 상인. 가게 사장님들 있죠. 음식과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 동네에 있는 상인들에게 배달해 주는 것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상인들이 뭐 하도록 해줍니까? operate. 여기서 수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운영하도록 해줍니다. 무엇을?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게 해준대요. 설명해 줄게요. 좀 이따가요. 그 작은 가게들은 어디에 있죠? close to homes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마 주간대 비동사가 생략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which are라든지 that are가 생략이 되면서 이 close to homes가 이 친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들과 가까운 작은 가게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요? 붙어 있는 거 맞죠? 생략시켜도 괜찮다고 하고요. 이 친구는 in order that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집들과 가까운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도록 해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거주자들이, 자, 이게 직역이죠? 거주자를 어떻게 할까? 아르만 주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동네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better than, 뭐라기보다는 than drive, 운전해서 가기보다는 거주자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Where to get their groceries. 그들의 식료품점, 상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상점에 가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로 가기보다는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들과 가까운 작은 가게를 운영하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정리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요놈들의 기능이 무엇이었었냐면요. 방금 본 것처럼 음식과 제품을 상인에게 공급을 해줘요. 배달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상인들은 뭐 할 수 있게 되나요? 방금 본 것처럼 작은 가게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봐봐봐. 만약에 얘들아 이런 트럭들이 배달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걸어서 가기에 멀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오히려 더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가게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걸어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타고 가기보다는 그냥 걸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도시 만들기가 트럭을 중심으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어떤 상점들이 있습니까? 여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있고요. 그리고 1층에 무인 편의점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세븐일레븐도 있고 그 골목에 CU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요. 조금만 더 가면 이나대 쪽에 홈플러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고요. 저쪽에 경기도에 코스트코만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코스트코 가보신 분? 저 아직 못 가봤어요. 되게 좋다고 하시던데 코스트코만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배달을 거기까지밖에 안 해줘요. 왜냐면 도로가 없어서. 트럭이 거기만 배달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식료품을 사러 갈 때 코스트코까지 걸어가실 분 계십니까? 차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요거 트럭을 위한 도로들을 깔아 놓으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면 오히려 환경 친화적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안전하게 만들도록. 소재는 뭐였죠? 자전거였었죠. 근데 자전거 도로만 있으면 안 됐었죠. 왜냐면 친환경적으로도 만들어야 되니까 때로는 트럭도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30번 지문은 끝나요. 이게 저는 처음에 조금 고생했던 지문이 30번이었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리저브를 리버스로 보면서 계속 이상하게 해석을 했었고요. 아니 이거를 왜 뒤집어 엎어? 막 이러면서 제가 해석을 했었고 리버스로 바꿔서 보다 보니까 중심 소재가 그래서 뭐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도로를 없애면 자전거가 늘어가니까 도시는 안정적이 될 거고 그런데 자전거만 있으면 안 되잖아. 트럭을 위한 도로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30번 지문까지였고요. 제가 여기에 왔다는 건 불을 끄기 위함이겠죠. 31번 소재는 다음 두 분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주제 적기 전에 우리 한번 인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좌측에 계신 분, 빨간 옷 입고 계신 분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누구요? 모차르트 맞아요. 모차르트 맞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럼 우측에 계신 분은요? 맞추면은 내가 쪽지시어 한번 제낄게요. 그 할머니는 아니죠. 네. 할아버지시죠. 슈베르츠? 조금 아깝다. S는 맞아요. 자, 여러분은 이분을 몰라요. 왜냐면 주제문을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유명한 작곡가들과 그렇지 않은 작곡가들의 차이. 그건 낯섦입니다. 그 낯섦이라는 것은 창의성의 유무고요. 아주 쉬운 지문이니까요. 겁먹지 마시고요. 주제문을 적으면서 여러분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좌측에 있는 사람을 잘 알아요. 모차르트. 그렇죠? 얼마나 잘 아냐면은 그냥 모차르트 선생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친구처럼 모차르트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친숙하게 느끼시나 봐요. 그럼 이분은 유명한 작곡가죠. 그렇죠? 그러면 우측에 계신 분은 그렇지 않은 작곡가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작곡가겠네요. 두 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창의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막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You hear again and again that some of the greatest composers were misunderstood in their own day. 여러분 거에는 각주가 안 달려 있겠죠? 네, 안 달려 있네요. 조금 이따가 요거 단어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들어봤죠?
가리세요. 계속해서 들어봤죠? 하면서 here의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뭘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건 대시 아니라 what 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신경 쓰라는 거. 여러분 계속 들어봤잖아요. 무엇을요? 몇 명, 무엇의 명명? 가장 위대한 컴포저 작곡가죠?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중 일부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 들어봤나요? 어땠었는데?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 몇몇이 misunderstood 되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태를 잡게 되면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나오고요. 일단 여기 해석을 보면은 인정을 받지 못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한. 우리가 misunderstand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 이해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가 잘못 이해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으로 지금 해석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어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일단은 혹시 기억나요? 이 친구는 5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술관에 갔는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식하다, 인정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이 의미를 가진 단어는 누구일까요? 뭐라고요? 현생아 지금 얘기할 거니까 listen to him. 아니에요. 히. 계속. 히. 네. 일단 appreciate 이거 맞잖아. 인식하다 맞아요. 감상하다 감사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동사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과거 분사로 만들어 보세요. appreciated가 되겠네. appreciated죠. appreciated. 그럼 이거는 뭐야? 진가를 인정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반의어로 만들면 되죠. 붙여보세요. on. 그러면은 unappreciated가 되면은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 그러면은 말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misunderstood 하면은 잘못 이해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이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하면은 괜찮겠죠? appreciated에다가 on을 붙여서 반의어를 만들면 되겠죠? 다시요. in their own day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날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들의 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거를 의미를 할 거예요. 즉 그들이 살던 당시.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봤나요? 계속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 몇몇은요. 자신들이 살던 그 시기에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예술가가 기억이 나는데요. 피카소 말고요. 그 고흐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흐라는 사람은요. 정말 가난에 허덕이다가 셈을 마감했거든요. 그럼 고흐라는 화가가 일종의 하나의 소재처럼 보일 수 있겠죠. Not everyone could. 인명여고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나왔던 표현이랑 비슷하죠? Not everyone could. 일단 이렇게 같이 묶어볼게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마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아까요, 희서야. 선생님 부정어가 떴으니까 도치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었죠? not은 동사 계열이랑만 다니는 건 아니고 형용사 not도 있더라.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not이 명사도 수식을 하겠지만 부정어는 동사와 같이 어울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체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냐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됩니다. 내용 분석이 먼저. Not everyone could understand. 물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무엇을? The compositions. 어떤 작곡들. 여기서는 뭐 음악들이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베토벤의 노래, 브라함의 노래,
그리고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의 노래들을 그들이 살던 시기에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스트라빈스키가 누군진 모르지만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는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베토벤은 정말 파격적인 형식의 노래를 작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베토벤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건 네, 맞아요. 베토벤이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베토벤, 브라함, 스트라빈스키 다 유명한 작곡가들이 맞긴 하지만 그들이 살던 시기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다 이해를 했던 거는 아니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바로 나오는데요. The reason. 그 이유는 for 무엇과 관련된 이유? This initial lack. 자, 우리 요 단어 많이 나왔었죠? 이러한 초기의 부족은 자, 일단 이게 직역. 무엇의 부족? acceptance. 받아들임.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해볼까요? 이러한 초기의 수용의 부족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용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게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게 아마 수용의 부족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이런 느낌이겠죠. 수용의 초기의 부족,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친숙하지 못함. 이게 여러분 주제문에 있는 낯섦이다라는 거예요. 설명 필요하겠죠? 조금 이따가 한번 가볼게요. 내용 정리 한번 필요합니까? 가보시죠.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작곡가가 무조건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뭐 베토벤의 노래, 브라함의 노래, 뭐 스트라빈스키의 이 작곡이라는 것들 자체, 그 악상이나 음악이라는 것들 자체는 그 당시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었죠? 그 이유는 낯설어서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현대인이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분이 아마 계셨던 것 같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애플이라는 그 회사의 휴대폰이 들어왔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거든요. 통신사도 많이 반대했었고요. 근데 왜 반대했었냐면요. 우리나라 휴대폰은 그 당시에요.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이나 휴대폰의 배터리가 분리되는 용이었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써봤죠? 분리되는 휴대폰이요. 배터리. 써봤어요? 아, 그래요? 그게 요즘에도 여러분 시대에도 있었습니까? 진짜? 나 되게 반갑네. 그래서 저 수학여행 갈 때 그래서 배터리 막 3개씩 막 챙겨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니, 애플폰은요, 지금 많이 커진 거예요. 되게 조그맸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로 어떻게 터치를 하냐고. 그래서 되게 낯설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초반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작곡가가 무조건 인정받지 못했던 거는 아마 그 당시 분위기의 노래와 좀 달랐기 때문에 야, 저것도 무슨 곡이냐? 야, 저것도 무슨 클래식이야? 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어서요. 이거 빈칸 넣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낯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이를테면 음악적인 형태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악상 같은 것들. 음악의 형식들 그렇게 할까요? 그냥 악상은 좀 이상하니까 형식 음악의 형식들은 오어 또는 그 사상들인데 자 과거분사 썼다 여기 과거분사 써서 시연아 표현이 된 사상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과거분사 뒤에 목적어 안 나왔죠? 어디 속에서? 그것들 속에서 요거 음악적 형식들에서
묘사가 된 사상들이나 음악적인 형식들은 자, 폼스가 결국에는 실질적 주어가 되겠네. 이런 음악적 형식들은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웠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다. 그 당시와 조금 낯설었다라는 게 뭔 말인지 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음악적 형식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새로운 음악적 형식이었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대중가요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마 초반에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이었으니까요. And 그리고 하지만 자 이제 역접이 되겠네요. 이제요. 아 문장 삽입 괜찮겠네요. 그러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러한 겁니다. 계속 나와요. one of 뒤에 복수명사 나오네요. 이러한 것들 중 하나일 겁니다. 자 정확하게 어떤 것들 중에 하나? 우리 여기 조심하자.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어봐 진서양. 그리고 makes를 잘 보세요. 왜 makes를 잘 볼까요?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럼 주관되잖아요. 그렇죠?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선행사가 요놈인가요? 얘가 선행사입니까? 그럼 얘가 선행사면 복수 아니에요, 서영아? 그럼 수일치가 안 맞겠죠. 근데 makes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놈하고 어울리는 선행사는 things가 아니라 바로 얘가 선행사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조심하자고요. 위치로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원이라는 친구는 위치보다 that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makes 잘 보세요. 아마 저 같아도 틀릴 거예요. 아마 make를 고를 거예요.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우리도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make 목적어, 형용사 계열도 같이 있고요. 서술형 조심하자. make로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주는 그것들을 그렇게나 위대하게 만들어줬던 그 작곡가들을 그렇게나 위대하게 만들어주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완전히 낯설었고요. 새로운 음악적 형식 결국에는 이것이 작곡가를 위대하게 했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맞죠? 굉장히 낯선 곡 때문에요. 그렇죠? 초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겠구나. 그래서 그 첫 번째 커트의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Effective composers have their own ideas. 자, 요거 함의출은 괜찮아요, 지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작곡가들은 선생님 효과적인인데요. 뭐 그것도 괜찮아. 조금 돌린 거야. 그렇게 멋진 작곡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저마다 자신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자신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만의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중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낯선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위에 있던 내용입니다. 바로 창의적인 생각, 독특한 생각, 새로운 음악적인 형식 이런 것들이 아마 their own idea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커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봤었던 예시가 나와요. Have you ever seen the classic movie Amadeus? 혹시 여러분은 여태까지 have 플러스 pp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전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음악 시간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 자, 아까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바로 성함이 이렇게 돼 있네요.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호스트, 주인공입니다. 무엇의 주인공이죠? 이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선생님 근데 저는요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누군지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왜요? 이제 이유가 막 나올 거예요. He is depicted as one of the most famous non-great composers. 그는 살리에리죠. 살리에리 씨는 depicted, 요거 세일고란다. 능률 김성곤 팀 시험 범인 단어인데 원래 depict가 묘사하다, 그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depicted 수동으로 같이 걸려 있으니까는 그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됐습니까? 말 꼬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기요. 무엇으로 묘사가 되나요? 한 명으로 묘사가 되는데 원오브 계속 복수명사 나와야 되겠죠. 그는 한 명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잘 봐, 꼬이지 않아야 돼. 가장 유명한, 됐어요? 가장 유명한 non-great, 부정어 보여요, 아르마? 가장 유명한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아, 못 떴어요? 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네?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녹음돼요. 응. 어디까지 했죠? 여기 말 꼬이지 않게 조심히. 제가 한번 꼬였어요. 가장 유명한, 됐죠? famous까지 됐죠? 가장 유명한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들 중 한 명이래. 이게 뭔 말이야? 자, 말을 한번 돌려볼까요? 위대한 작곡가들 중에 한 명이면은 아까 우리가 살리에리 할아버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작곡가들 중 한 명이었으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랍니다. 됐습니까? 그럼 가장 유명한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들 중 한 사람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요. 안토니오 살리에리 줄여서 쓸게요. AS요.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유명하지 않은, 봐봐, 꼬이잖아. 가장 유명한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래. 선생님,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시연아?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우리가 모차르트는 알고 이 사람을 모르는지 알 거예요. 자, 계속 가볼까요? 쭉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어떤 시기? 모차르트의 시기에 살았대. 무슨 말일까, 서영아? 아마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1번, 2번, 그리고 was 어떻게 됐습니까? completely, 완전히 overshadowed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를 조심하고요. 있어야 예수마. 섀도우가 그림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섀도우드가 되면 동사 느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야? 그림자로 가리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5번은 또 어떤 느낌입니까? 막 지나친이라는 느낌이 있죠? 오버하지 마, 이 새끼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버섀도우든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가려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편하게 하자고요, 그냥. 그리고 안토니오 살리에리 씨는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려졌죠? 힘 누구예요? 모차르트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졌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모차르트에 의해서 가려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차르트는 유명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살리에리 씨는 모차르트에 의해서 가려져서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살리에리 씨는 그렇게 나쁜 작곡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In fact, 실제로는 그거 알아, 예린아? 살리에리 씨는요, 진짜 매우 훌륭한 작곡가긴 했고요.
근데 저희가 왜 살리에리를 모르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형편없는 작곡가는 아니었는데요. 굉장히 멋진 작곡가였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모르죠? 이제 나와요. 빨간 펜으로 바꿀게요. 하지만 그는 살리에리씨입니다. 살리에리씨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죠. 원오브 몇 번 나오는 거야 지금요?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 했네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죠. 왜냐하면 나왔어. 왜냐하면 살리에르시의 작업물, 즉 작곡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어떠하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빈칸이었나요? 오리지널하지 못했다. 오리지널 하면 선생님 원래의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두 단어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리진을 설명했어요. 기원을 설명하면서 기원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거다. 그래서 원래의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요. 원래 처음부터 생겨난 거라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졌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친구 맞죠? 창의적인, 그렇죠? 이게 곧 이 의미죠. 독창적인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이것만 알지 말자고요. 창의적인, 독창적인이 오리지널과 이 친구로 바꿨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개 더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 떠올렸네요. N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참신한. N, O, V. 맞아요. 나브. 쌤 소설인데요. 이게 참신한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근데 또 있어요. 근데 되게 쉬워요. 우리 최후도 아는 단어예요. 최후는 어떤 단어로 알고 있냐면요. 신선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F. fresh. 그렇죠. 쌤 이건 신선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봐봐. 신선하다라는 게 이제 막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창의적이겠냐고요. 됐습니까? 소재는 끝났죠? 이 사람이 왜 유명하지 못했다고요? 이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음악은 창의적이지 않았거든요. 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요. 살리에르 씨의 노래는 그렇게 낯설지 않았었네요. 그렇죠. 대중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고만저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냥 똑같을 뿐이야. 근데 모차르트가 딱 나오면서 우와! 뭐야 이 신박한 노래는. 뭐야 저 새끼. 뭐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한번 더 들어볼까? 아마 이런 식으로 되면서 모차르트는 많이 유명해졌을 거고 살리에르 씨는 그냥 저냥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셨겠죠. 조금 불쌍하긴 하죠. What he wrote sounded just like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 at that time. 지금 what이 몇 번 나왔죠? 2번 나왔네요. 그럼 일단 여기는 맨 앞에 나온 거니까는 시연아 문장이 주어로 지금 썼던 거죠. 그가 썼던 것은, 자 그는 누구고요? 살리에르 씨죠. 살리에르 씨가 썼던 것은, 작곡했던 것은 뭐처럼 들렸냐요? 그냥 단지 이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니까 얘는 목적어 역할이 되겠고요. 둘 다 선행사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what의 목적어가 없고요. 여기는 composing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 맞고요. what이기 때문에 뭐 더띵의 계열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거는 더띵스가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그가 하나만 작곡하진 않았겠죠. 그가 썼던 것들 이런 느낌으로 더띵스 대신에 더띵 위치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살리에르 씨가 작곡했었던 것은 뭐처럼 들렸습니까? 그냥 저냥 이런 것처럼 들렸어요. 모든 다른 사람이 작곡하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냥 모든 사람이 작곡할 수 있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네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냥 저냥 살아갈래요? 그럴 거예요? 저기 한 번 딱 태어났으면 포부를 갖고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 이름을 한 줄 딱 남기시죠?
어떻게 남길까요? 박지성, 양현승, 김희성, 배사영, 김아름 어떤 사람으로 남기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지문처럼요. 그냥 저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우린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없겠죠? 혹시 몰라 100년 뒤에 있잖아. 딱 여러분의 사진 딱 박아놓고 또 다른 오영준이 이 사람 누구예요? 아 김아름이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저 뭔데요?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살리에르 씨, 아 그냥 저냥 모든 사람이 작곡하는 것처럼 창의적이지 못하게 썼지만 모차르트는 굉장히 낯선 작품을 많이 만들었었고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작곡가가 무조건 인정받지 못했던 건 맞는 경우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 기억해 줍시다. 아, 모차르트는 당연한 거고. 아, 요런 인물을 딱 보게 되면은, 아, 저분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분인데, 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데, 아, 모차르트에서 가려졌던 분이야. 뭐 이분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이분이 그 당시에 창의적이지 못해서 우리가 잘 모르나 보다. 요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체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딱 보게 되면서 저는 조금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그 초등학생 애들이 그런가? 라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한동안 되게 듣기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은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이 말 제가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아니 그럼 영어 학습에 방해가 돼요. 예스면 예스고 노는 노잖아요. 긍정이면 긍정인데 부정이면 부정인데 응 아니야 라고 하면 yes I don't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한동안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쿠쿠르 삥뽕 어쩔 TV 저쩔 TV 어쩔 냉장고 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매체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매체를 가까이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 어떤 매체를 가깝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른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문법이 처음부터 등장했습니다. 에브리 타임이 시작이 되면서 이 새끼 봐라. 가려요. 일단 여기 이만큼 가리고 에브리 타임 일단 무시해봐. 일단 요거 무시하고 new medium이 나오면서 여기 1번 동사 나왔고요. comes end 기점으로 you start 새로운 문장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 1번, 2번 하면 좀 오해가 되려나? 그러니까 1번 문장의 동사, 그러니까 2번 문장의 동사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오해가 조금 생길까봐 이거 start 그럼 s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주어 동사, 여기에 주어 동사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서 콤마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낌상 잡으면요. 콤마가 찍혀 있는 문장은 부사절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쵸? 근데 부사절이면요. 부사절 접속사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우리 알아요. 요 놈만 잡아볼까요? 시간이죠, 시간. 자, 그럼 요것만 알면 돼요. 정노야, 시간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WH. 시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얘가 생략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every time when 하면은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 when이 나왔으니 콤마가 찍히는구나. 근데 이제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every time when 있지 않습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해석이에요. 뭐뭐 할 때마다. 아마 여기 몇 분은 안 계셨을 건데요. 우리 3.1절 수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긴급으로 불렀던 이유가 요놈 때문에 저희가 불렀었던 거죠. Every time when, 뭐뭐 할 때마다. 자, 이거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혹시 뭐가 되는지 기억하시는 분? 맞아요. 대답 크게 해도 돼요. whenever 있지 않습니까? whenever요. 네, 그 의미예요. 근데 그걸 늘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every 뒤에 단수 나온다. 이건 조금 유치하잖아요, 이제요. 그렇죠? 그 times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자, 계속 가볼까요? 자, 뭐 할 때마다 일단 갈게. 부사절 처리할게요. 뭐 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
medium. 새로운 매체가 comes along. 올 때마다 나타나다. 새로운 매체가 나타날 때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간에 그러니까 그 매체가 무엇의 발명, 인쇄된 책이든지 또는 텔레비전이든지 또는 SNS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매체라는 게 책일 수도 있고 새로운 매체가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새로운 매체가 SNS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매체라는 게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마다 여기서 이은 일단 미디움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비한테 여쭤봐야지. 아까 나비가 이거 대답했었으니까 start라는 동사는 여기 투부정사 말고 뭐도 되죠? 그렇지. 그럼 using도 되죠. 여러분이 그 새로운 매체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조금 무섭다니까요. It's like you are putting on a new kind of goggles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ses. 이것은 마치 이런 것처럼 보여야 하면서 이 like가 지금 접속사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야 예리나 그래 주어 동사 나와요. 접속사처럼 써서. 이것은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 put on, 서영아 put on, 쓰다, 착용하다. 그러니까 wearing이야, wearing. 간단하게. 여러분은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종의 새로운 종류, 무엇에? 일종의 새로운 고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경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일종의 새로운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그런데 그 안경들은 저마다 독특한 색깔들도 있고 저마다 독특한 렌즈들도 있는 일종의 새로운 종류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안경을 잃어버려서 이걸로 바꿨는데 이게 원래 제가 원래 있던 게 햇빛 보면 이게 좀 어두워지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서 갈색으로 했는데요. 토요일이에요. 한 달 됐나요? 민수쌤이랑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왔는데 세상이 노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진짜 아픈 줄 알았거든요. 다 노래. 그래서 내가 황달이 왔나 하고 어떡하지 하고 딱 비볐는데 또 정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변색 렌즈니까. 그럼 봐봐봐. 노란 렌즈를 쓰고 있으면 노랗게 보여요. 그쵸? 파란 렌즈를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럼 봐봐봐요.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대로 세상을 봐요. 그러면 인스타를 보면 인스타대로 세상을 보죠. 쿠쿠루 삥뽕 이런 것만 찾아보면은 사람이 그렇게만 판단하게 되고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영향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애기들 그런 거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죠. 요즘엔 또 어떤 유행어가 유행하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영향 받으실 겁니다. Each set of goggles you put on makes you see things differently. 자, 이제 무서워지는데 나는 조금씩 가리자. 요렇게 가리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치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는 것도 또 중요해, 현승아. 이 각각의 고글의 장비는, 그러니까 안경을 말하는 거야. 이 고글 하나하나. 그게 어떤 안경인데, 예소마, 너가 쓰고 있는 안경. 잠깐만요. 그러면 on의 목적어가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on의 목적어가 없으면 목관대가 생략이 됐겠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요. 이 전치사를 목관대 앞으로 팡 하고 당기게 되면 오니치 이렇게 바뀔 순 있겠죠. 요렇게는 쓸 수 있겠죠. 근데 온덴 이런 거는 또 안 되겠죠. 됐죠? 그 고글 세트 하나하나 있잖아요.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요. 됐죠? 이치 셋. 자, 여기 이치 수일치 같이 맞춰주자. 그래서 makes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보도록 만들어요. 어떤 것들을 조금 다르게 보도록 만듭니다. 됐습니까?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매체를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물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합시다. 매체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매체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책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웹툰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 그러면 이 세계관이 웹툰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예시가 나오네요. So when you start to watch television, 이거 이제 얘기 안 해도 괜찮죠? 그래서 뭐뭐 할 때, 여러분이 보는 것을 시작할 때, 텔레비전을 보는 걸 시작한다? 무슨 말일까 정노야? 텔레비전 딱 볼 때 있잖아. 자, 그럼 뒤에 말 어떤 말인 줄 알겠죠 이제요? 뒤에 말 빈칸 추론 또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볼 때 하면서 뭐야 이 덩치는 가려. 아우씨. 덩치 진짜. 가려 일단 가려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봐요? Being shaped. 수동이에요, 수동. 전치사 뒤에 명사, 비동사 계열 수동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요? 이렇게 형성되는 것으로 본대요. 뭐처럼요? 텔레비전 그 자체처럼 형성이 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뭔 말이에요? 이 세계관이 텔레비전으로 지금 형성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텔레비전의 어떤 방송을 봤었을 때 그 관점이 여러분의 머리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것만 보시고요. 좋은 것만 들으세요. 그 원장님도 아시는 분인데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친한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번 다다음 주에 이제 저기 애기 낳아요. 그래서 지금 휴직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송이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항상 봐요. 유튜브로도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술 먹다가 어떤 사람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지금 수상해. 내가 딱 진짜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싸울 때도 프로파일러처럼 둘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말인 줄 알겠죠?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할 때 텔레비전 자체에서 형성이 되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덩치 좀 볼까요? 근데 뭐 하기 전에 너가 absorb. 자, 우리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단어 같은데 흡수하다. 그쵸? 고래 응가 얘기에서 나왔나요? 고래가 이산화탄소 빨아들인다는 거. 여러분이 흡수하기도 전에 와 진짜 말 무섭지. 무엇의 메시지? 특정한 TV쇼의 메시지를 흡수하기도 전에 TV를 딱 킬 때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TV쇼는 뭔데? 뭐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겠지. 뭐 그게 뭐 Wheel of Fortune이나 뭐 더 와이어 뭐 이런 TV쇼와 같이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그 메시지를 정말 이해하기 전에 TV를 딱 봤을 때부터 이 세계는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얘기할게요.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들으세요.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그거 봤대요. 그러니까 그거 저기 뭐 선정적인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 많이 등장합니다. 뭐 그 정도로 막 급한 일이에요? 여기 식사는 또 제가 또 배꼽 시계를 또 못 찾았네요. 그러면 두 분은 이동하시죠 뭐.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뒤에서부터인데. 네, 뒷부분은 네, 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가요.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여기가 진짜 무서운 문장인데. 뭐 움직이십시오. 자, 우린 가자. 우린 가요. 자, 집중. That's why. 야, 이거 뭐 말할 줄 알지? 얘들아, that's why 나오면 이거 because랑 항상 같이 나오는 거 알죠? 그럼 의미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That's why는 그래서라는 의미였었고 That's because는 왜냐하면 이란 의미니까 안 돼. 서로 못 바꿨어. 그리고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제요.
that's y하고 그 is하고 y 사이에는 the reason 그 친구도 생략이 된 건 the reason why 우리 이런 거 뭐 아마 관계부사 뭐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은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평가원에서 되게 많은 소재로 나와요. 마셜 맥루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죠? 구조 똑같다. 구조 똑같아. Every time, when. 그럼 나 뭐 말할 줄 알지, 현승아? Whenever. 구조 똑같다. Comes along. 똑같다. 그쵸? 마셜 맥루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뭐뭐 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가 comes along. 등장할 때마다. 덩치 꺼지고 욜로. It has buried in it a message. 자, 요 말 조금 무섭습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매체는 has buried 묻어버렸습니다. 맞아요. 묻다 맞죠? 질문이 아니라 너 묻어버린다 할 때 그 묻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묻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It has buried 그 새로운 매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안에 즉 그 매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자, 무엇을 가지고 있죠?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체 자체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린 영향을 받았겠죠. 덩치 볼까요? 그 새로운 매체라는 건 무엇이냐면 새로운 방식인데 사람들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쵸?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인데 아마 여기서 의사소통한다라는 거는 뭐 나랑 희서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매체와 의사소통한다라는 거겠죠? 새로운 매체를 받아들이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얘들아, 여기도 지금 미디움이고 여기도 지금 미디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해요. 그렇죠? 전치사 이시잖아요.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주어랑 목적어가 일치할 때 단순 목적격이 아니라 죄기 대명사를 쓰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이건 이셀프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법이라서 이 동사의 그 종류를 판단해야 돼서 혹시 문제에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의 종류를 보고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를 맞추냐 안 맞추냐. 그래서 제가 요놈이 관건이긴 한데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 이게 왜 이셀프가 안 되는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매체는 자신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부드럽게 가이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To see, 보도록 이끌죠. 이 세상을 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a new set of codes. 여기서 코드는 그냥 방식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몇 가지의 방식, setup, 이게 1년의잖아요. 제가 항상 몇 가지라고 해석하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몇 가지의 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도록 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 맥루한 argued,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formation itself. 크게 가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려보시고 얘도 일단 색깔 다르게 한번 저는 가려볼게요. 보기 편하시게. 그러면은 주어가 얘가 주어고요. 어울리는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 가로를 보게 되면요. information, 정보가 어떻게 한다? get to. 자, 항상 얘기하죠. go to의 의미 맞죠? 아르마 이거 그러면. 그러면 정보가 너에게 오는 방식 됐나요? 지금 the way하고 how 같이 안 쓴 거 보여요? 그러면 in which 이런 계열이었었겠죠? how랑 같이 쓸 수 없으니까 뭐 in which나 뭐 how를 바꿔 쓰는 that 관계부사의 대신 사용 관계부사의 대용 뭐 요런 거는 괜찮겠죠.
정보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말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보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던데 중간에 꼈어요. 정보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다? 더 중요하다. 뭐보다? 정보 그 자체보다는 정보가 접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요. 정보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보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대요. 혹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접근하는 방식이 뭔지 우린 잘 유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TV는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세상은 참 빨라. 또 무엇을 가르치죠? 이건 목적어 대 이렇게 걸려 있네요. 무엇을 가르치지? 야, 무엇에 대한 거냐면 바로 표면들과 외양이야. 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겉모습과 외모라고 할까요? 야, 이 세상은 겉모습과 외모에 대한 거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럼 TV가 지금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빨라. 야, 너네 지금 여기서 앉아서 공부하면 안 돼. 너네 금방 늦는다. 이 세상은 빨리 간다. 자, 얼른 가방 싸고 여행 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뭐와 관련된 것입니까? 겉모습과 외모이더라. 그래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다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해요? 엄마 나 성형할래. 이게 무슨 말이니? 엄마 나 쌍꺼풀 해줘. 왜? 아니 연예인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거 다 누구한테 영향받은 겁니까? TV요. 그렇죠? 정보가 우리한테 접근하는 방식. 그렇죠? 그거 중요하더라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지문이고요.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이 좀 다르긴 하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은 평가원이 굉장히 많이 다뤄서 또 이만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운 내용이죠. 매체가 사람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크게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봐봐봐.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이게 조금만 더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네, 약속드린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쉬는 시간 길게 가져야 되죠. 임명여고 지금 피곤합니다. 4시 반부터 지금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네, 쉬는 시간 한 20분 정도만 갖고요. 이제 독서실 말고 로비 자습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